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5일 새벽 5시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났던 공조수사본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공조본이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돌고 있습니다. 잠시 시계를 돌려가지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2024년 12월 4일이 됩니다. 그날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결의로 2시간 만에 사실상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 7일 제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부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열흘이 지난 14일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한남동의 관저에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지입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은 매일 큰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정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그리고 그 집행을 아주 엉성하게 하고 병정놀이 하듯이 하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딱 준비가 되어 있었고, 특히 지난 여름부터 비상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계속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날 또 계엄이 선포된 그날 또 즉각 그것도 1시간 만에 국회에 모여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서 정광석화처럼 해제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진압을 하고 하자마자 4일 그날에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하는 것 보면은 정보 파악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고 그 부분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보전에서 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최고급 정보를 받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지휘관들이 사실상 집단 항명함으로써 국회 점거도 선관위 점거도 실패하고
요인 체포도 실패하고, 그러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4일 제가 올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그때 계엄이 실패하는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바로 그 실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들어보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유능한 집단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집단과 싸우는 윤석열은 공권력을, 정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무능한 집단이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통치자의 무능은 만참으로도 만번 목을 친다는 겁니다.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라고 합니다. 김성한 선생이 쓴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의 그 5권 맨 앞에 이분이 적어 넣었던 경고입니다. 바로 그 경고대로였습니다. 무능한 윤석열이 유능한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도 같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유능해져야 합니다. 무능은 범죄입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4일 상황을 당시의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로 들어가고 정치적 생명이 끝장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는 아주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이해타산으로 움직입니다. 감정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아마 가장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일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탄핵 열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탄핵 열차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차분하게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어떤 보관을 피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하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동훈과 소통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은 200명, 300명 재적 의원 중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 찬성을 얻어낼 수 있어가지고 소추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전에 정족수 200명을 확보한 뒤에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향이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 시한을 앞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딱 정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초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안 표결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미루든지 아마 폐기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는 있다고 본다. 지금 대비 계획들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치고 들어오기 전에 체포조가 출동했다는 첩보를 받았다. 그 전에도 방첩사에서 저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우원식 의장 3명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방첩사가 아니고 무슨 특임 부대인가 뭔가가 왔다는데 수방사 소속인데 방첩사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내가 미리 들었다면서 군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경위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특전사령부 소속 707 특임대라고 합니다. 특임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될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은 6, 7, 8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후부터 표결에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원 수는 192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명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18명이 국회 참석해가지고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18명만 탄핵안 안에 찬성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실상 끝나는 거죠. 직무정지가 오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6명으로 이런 중대한 재판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계속 되는 겁니다. 1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 거의 남은 임기 반을 까먹게 되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하야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것보다는 자진 사퇴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왔느냐 하는 것은 뭐 과거를 돌아보면은 명백합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 무리한 이준석 몰아내기, 무리한 김기현 대표 만들기, 그 무리수 중에서도 결정적인 의과대학 2,000명 늘리는 결정으로 의료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전 이후 한국인의 생명에 가장 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태, 그리고 의료 대란을 내질렀다가 이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대란 수습을 포기한 사실, 그리고 어제 비상계엄령 이후에 발표한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사들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함으로써 어제 비상계엄령의 목표는 종북 분자 청소가 아니라 의사들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합니다. 무능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집불통 안함 무인에다가 무능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역사적 범죄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성격에서 오는 어떤 운명적인 장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탄핵 국면에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 이 순간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 호소를 할 것이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시한폭탄에 비유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시한폭탄에는 시계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깍제깍 마감 시간을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